어? 안전벨트 안 했네?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 잠시 침묵. 부웅. 갑자기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급가속하는 소리.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거세집니다. 쾅 굉음과 함께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돌이 튀는 소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해안도로. 2019년형 포드 머스탱 오픈카가 돌담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28살 여자 송지연.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뇌손상, 골반 골절, 다발성 장기 손상, 10번의 수술,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운전자 한태민은 멀쩡했습니다. 처음엔 음주운전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 안 했네라는 녹음 파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도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력계 형사 김법중입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힌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저는 당직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차 히터를 틀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냉기를 막을 수 없었어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니 멀리서 경광등이 보였습니다. 빨갛게, 파랗게, 번갈아가며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빨간색 포드 머스탱 오픈카. 경광등 불빛이 차체에 반사되어 빨갛게, 파랗게 번갈아가며 비쳤습니다. 차는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었어요. 본넷은 완전히 으그러졌고 헤드라이트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아스팔트 위에 흩어져 경광등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돌담은 무너져 내렸고 현무암 덩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이상한 냄새가 떠돌았어요. 찌그러진 금속 냄새, 타이어가 끌린 고무 냄새, 그리고 에어백 가루에 톡 쏘는 냄새. 저는 천천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발밑에서 유리 조각 밟히는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 바스락.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석 쪽은 비교적 멀쩡했어요. 문도 제대로 달려 있었고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쪽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문은 찌그러져 있었고 좌석도 반쯤 뜯겨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왜 조수석만 이렇게 심하게? 저는 손전등을 켜고 차량 내부를 살폈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유리가루가 무릎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손전등 빛이 안전벨트를 비췄습니다. 저는 안전벨트 버클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무릎에 묻은 유리가루를 털어냈습니다.
손을 털 때마다 작은 유리 조각들이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운전자 한태민, 29살. 현장에서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상처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표정이 침착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어요. 저는 한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음주 측정했습니까? 네, 형사님.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마셨답니다. 동승자는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아스팔트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급차가 떠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사방에 피가 튀어 있었어요. 얼마나 참담하게 튕겨져 나갔는지 흥건히 젖어 있는 핏자국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송지연 28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저는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좌회전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커브가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완만한 좌회전이었고 시야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날씨도 맑았어요.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노면도 건조했죠. 아스팔트 바닥에는 까만 타이어 자국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 봤어요. 자국은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 커브에서 왜 사고가? 하지만 저는 당시에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었으니까요. 저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차량이 좌로 급커브인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다 오른쪽 인도연석을 충격한 후 돌담을 충격. 운전자 음주 상태.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차 밖으로 이탈. 단순 음주운전 사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송지연 씨의 진단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뇌자상, 두개골 골절, 경추 손상, 골반 골절, 다발성 장기 손상. 이러고 어떻게 살았지 싶었습니다. 수술 기록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4번?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응급 개두술, 골반 고정술, 경추 고정술, 재개두술. 수술 날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사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였어요. 한태민은 음주운전 치상으로 곧 기소될 예정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0분. 형광등이 지잉 소리를 내며 깜빡였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건너편 건물 창문 몇 개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컵 안쪽에 갈색 얼룩이 져 있었어요. 아침에 마시다 만 거였습니다. 커피 냄새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눈이 뻑뻑했어요. 목도 뻐근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렸습니다. 뼈가 뚝뚝 소리를 냈어요. 어깨도 결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조수석만 저렇게 심하게 파손됐을까? 왜 운전자는 멀쩡한데 동승자만 튕겨져 나갔을까? 저는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받은 USB.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USB를 찾아 컴퓨터에 꽂았어요. 딸깍.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커서가 화면 위를 미끄러졌어요. 폴더를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밤 도로가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앞 도로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스팔트 표면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중앙선이 지나갔습니다. 노란색 점선이 계속 지나갔어요. 차는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핸들도 흔들림 없이 부드러웠어요. 좌회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다음 순간 차가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인가? 그리고는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치우쳤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쾅!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덜컹거리며 빠른 속도로 돌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화면이 급격하게 흔들리더니 검게 변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뒤로 기댔습니다. 별 이상 없는데? 그냥 음주운전 사고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라도 한번 들어볼까? 저는 마우스로 볼륨 아이콘을 찾았습니다. 클릭. 음소거가 해제됐어요. 볼륨 슬라이더를 위로 올렸습니다. 50%, 70%, 90%,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들렸어요. 지지직, 지지직. 그 다음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픈카라서 바람 소리가 크게 녹음된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마이크를 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진짜 시원하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묻어났어요. 억지로 밝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속도 좀 줄여. 이번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 내가 운전 몇 년째인데. 남자 목소리. 한태민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했어요. 전혀 취한 것 같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그런데 바로 그때, 안전벨트 안 했네? 한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스피커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붕!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주파 진동이 스피커를 통해 전해졌어요. 책상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급가속하는 소리였습니다. 붕!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거세졌어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으악!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어요. 쾅! 굉음!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쿵! 쾅! 쿵! 뭔가 계속 부딪히는 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기익, 꽈당, 돌이 튀는 소리, 타다닥, 타다닥, 그리고 침묵,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허리 뒤쪽으로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깐, 방금 그 남자가 뭐라고 했지?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타임라인을 뒤로 되감았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안전벨트 안 했네? 잠시 침묵. 부웅 엔진 소리가 커짐. 쾅! 저는 다시 되감았습니다. 또 재생했습니다. 안전벨트 안 했네? 부웅. 쾅! 5번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 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어요.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나무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고 기록을 집어들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조수석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안전벨트 안 했네? 잠시 침묵. 부웅. 쾅. 이상하다. 안전벨트를 안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그 다음에 엑셀을 밟는 소리가 나지?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확인, 급가속, 사고. 저는 다시 현장 사진을 펼쳐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조수석에서 튕겨져 나가 아스팔트에 쓰러진 송지연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어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오픈카는 천장이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하면 충돌 시 위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형광등을 올려다 봤습니다. 지잉 소리가 계속 났어요.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즉시 상부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저 김법 중입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송정동 오픈카 사고건입니다.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송지연의 언니 송민아 씨, 32살이었습니다. 해운대 쪽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민아 씨가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지쳐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송민아 씨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형사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송민아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권했지만 송민아 씨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송민아 씨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에 휴지를 쥐고 있었어요.
구겨진 휴지였습니다. 이미 젖어 있었어요. 동생과 한태민 씨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송민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300일 정도 사귄 연인 관계였어요. 사이가 좋았습니까? 송민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동생이 별로 얘기를 안 해줘서요. 근데 부산 여행은 300일 기념 여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습니까? 동생분의 물건이나. 송민아 씨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생 물건을 정리하다가 핸드폰 녹음 파일을 발견했어요. 송민아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녹음 파일이요? 네. 사고 당일 밤에 촬영한 거예요. 송민아 씨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들렸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는 오빠 좋은데 송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카메라는 남자를 향해 있었어요. 송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애절한 목소리였어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태민이 성의 없는 말투로 우리 부산 여행 지나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목소리였어요. 기계적이었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송지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닌 거라고. 한태민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들렸습니다. 명령하는 투였어요. 강압적이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산 여행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야? 송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소리였어요. 왜? 지내보니 나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목소리 끝이 갈라졌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한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송민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송민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촬영된 거라고 했죠? 송민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타임스탬프를 보니까 사고 1시간 전이에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고 1시간 전, 한태민은 송지연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300일 기념 여행에서 말이에요. 부산 여행 끝나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송지연은 이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항의했죠. 그리고 약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태민이 운전하는 오픈카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지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별을 통보받고 그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 다시 타야 했던 그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형사님, 송민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사고보다 좀 전에 찍힌 것 같아요. 이상한 동영상? 송민아 씨가 휴대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파일을 찾아 재생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오픈카 내부에서 찍은 셀카 영상이었어요. 송지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지만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스마일. 송지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한태민 쪽을 향했습니다. 한태민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여유롭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좌회전이 아니라 한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혼잣말 같았어요. 뭐? 송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한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태민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좌회전이 아니라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눈은 앞을 보고 있었어요. 도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송민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고 현장도 좌회전 구간이었습니까? 네, 형사님. 송민아 씨가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송정동 해안도로 사고 현장. 빨간 핀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로는 좌로 꺾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각 사고 20분 전. 사고 20분 전에 좌회전을 언급하고 실제 사고도 좌회전 구간에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인가? 저는 또 한 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다시 송정동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를 날씨였어요.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양손을 뻗으면 도로 전체가 보일 정도로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도로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거친 아스팔트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날씨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어요. 사고 당일 맑음, 노면 건조. 이런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적한 해안도로였습니다. CCTV도 거의 없었어요. 마을 입구 쪽에 하나 보였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각지대. 저는 송지연이 떨어진 지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돌담에서 약 3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곳에 섰습니다. 송지연 씨,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어요. 저는 급히 차량의 EDR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EDR은 사고 기록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블랙박스예요.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듯이 최근 생산되는 자동차에도 사고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차량 전면에 장착된 센서가 충돌을 감지하면
그 순간부터 이전 5초 동안의 차량 움직임을 모두 데이터로 저장하는 거예요. 속도, 브레이크, 엑셀, 핸들 각도, 모든 게 0.5초 또는 0.1초 단위로 정밀하게 기록됩니다. 운전자가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대전에 있는 연구원 건물이었어요. 하얀 외벽에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았어요. 목에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하얀 형광등이 천장에 일렬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503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전문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문가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어요. 모니터가 제 쪽을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 떠 있었어요. 그래프도 보였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였어요. 충돌 5초 전 시속 86km, 충돌 4초 전 시속 92km, 충돌 3초 전 시속 114km, 충돌 2초 전 시속 116km, 그리고 충돌 1초 전 시속 114km, 브레이크 온. 브레이크 온? 저는 숫자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충돌 3초 전에 급가속했다는 뜻입니다. 급가속이요? 네. 시속 86km에서 114km까지 3초 만에 가속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3초 만에 28km를 가속했다고요? 네. 여기 보세요. 전문가가 마우스로 다른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커서가 화면 위를 움직였어요. 엑셀레이터 수치가 91.7%로 기록되어 있어요. 91.7%요? 네. 100%가 최대니까 거의 끝까지 밟은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 직전에 거의 최대로 엑셀을 밟았다고? 그럼 브레이크는요? 브레이크는 충돌 0.5초 전에 밟았어요. 전문가가 다른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시속 114km로 달리다가 충돌 0.5초 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를 멈출 수 없어요. 왜요? 제동거리가 부족합니다. 이 속도에서는 최소 50m 이상 필요해요. 0.5초 전 브레이크는 완전히 무의미한 제동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사고 패턴입니까? 그때 전문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반적인 사고 패턴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가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딸깍. 화면이 바뀌었어요. 다른 그래프가 떴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EDR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고 패턴, 위험인지, 브레이크 먼저 급제동, 속도 감소,
핸들 회피 조작, 속도 감소된 상태로 충돌.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먼저 밟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핸들로 회피를 시도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전문가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 사고의 패턴, 급가속 엑셀 91.7%, 속도 증가, 시속 114km, 늦은 브레이크 0.5초 전, 고속 상태로 충돌,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가속을 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심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문가 역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역시 고의, 의도적으로 급가속했다는 거야? 혹시 이 데이터로 당시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며칠 후 전문가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연구실이었어요. 이번에는 큰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32인치 화면이었어요. 화면에 3D 그래픽이 떠올랐습니다. 송정동 해안도로가 정밀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도로, 연석, 모든 게 실제와 똑같았습니다. 가로등도 보였고 중앙선도 보였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빨간색 오픈카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는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충돌 5초 전, 화면 왼쪽 위에 숫자가 떴습니다. 86km, 시속 86km로 주행 중입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차는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핸들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좌회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충돌 3초 전, 엑셀레이터 91.7%, 급가속 시작. 화면 속 차가 갑자기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계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86, 92, 102, 114. 엔진 소리도 커졌습니다. 스피커에서 부웅 소리가 났어요. 저주파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충돌 1.5초 전, 핸들 좌측으로 회전 시작. 차가 좌측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충돌 0.5초 전, 브레이크 온.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충돌, 쾅! 스피커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차가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차는 급격하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으로 약간 떠올랐다가 돌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쾅! 쾅! 굉음이 엄청났습니다. 돌담에 부딪히면서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돌이 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뮬레이션 속 조수석 탑승자 표시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빨간색 점이 위로 날아갔어요. 오픈카는 천장이 없어서 위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쿵쾅, 쿵쾅.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좌석에 고정됐을 겁니다. 에어백도 터지면서 보호받을 수 있었고요. 그럼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114km로 그대로 바닥에 꽂힌 거예요. 살아있던 게 기적이죠.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진 궤적. 빨간 점이 바닥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블랙박스 음성을 떠올렸습니다. 안전벨트 안 했네? 붕. 쾅. 알고 있었어. 안전벨트를 안 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급가속했어. 그 순간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송민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무슨 일입니까? 동생 집에 다녀왔는데 문이 안 열려요. 원래 아시던 비밀번호로요? 네. 분명히 이 비밀번호였는데 이상해요. 저는 한태민 조사를 위해 대전에서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송지연은 여전히 의식 없는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다음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송지연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즉시 건물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송민아 씨와 함께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모니터 여러 대가 있었어요. CCTV 화면들이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CCTV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경비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날짜를 선택했어요. 사고 다음 날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감기로 영상을 돌렸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깐만요. 직원이 멈췄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정상 속도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태민이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송지연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민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게 뭐예요? 송민아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날짜를 보니 사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까? 네. 직원이 다시 빨리 감기를 눌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태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또 송지연의 집에 들어갔어요. 2번째였습니다. 송민아 씨가 즉시 한태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했어요. 사고 난 다음 날 왜 우리 동생 집에 들어갔어요? 한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요? 뭘 가져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럼 왜 들어갔어요? 2번씩이나. 그냥 확인하려고. 뭘 확인하려고요? 한태민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송민아 씨에게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태민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뭘 가져간 거지? 그 안에서 무엇을 없애려 한 걸까? 근데 딱히 증거를 지울 만한 것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송민아 씨는 송지연의 친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송지연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송지연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 여자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형사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사고 당일 병원에서 한태민 오빠를 만났어요.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연이 소식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복도에서 한태민 오빠를 만났어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침착했어요.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지연이는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친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기가 지연이를 살릴 거예요. 자기가 지연이랑 결혼 약속을 했었던 거 아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결혼 약속이요? 네. 근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지연이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친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이요? 사실혼 관계가 되려면 경찰서에 가서 증인이 필요한데 혹시 제게 증인 좀 서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증인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왜요?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지연이가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이 8천만 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를 앙다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혼 관계가 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면 형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말도 했고요. 돈, 형량 다 계산하고 있었어. 생각보다 똑똑하고 치밀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집에 침입한 것이 증거인멸이라기보단 보증금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지로 내몰고 여자친구의 집 8천만 원 보증금까지 빼먹으려는 건가? 이런 파렴치한을 봤나? 괘씸하다는 생각에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태민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송지연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영상 파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한태민은 오픈카 파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는 돈도 없을 뿐더러 주계약자가 아니라고 잡아댔던 거죠. 렌터카를 송지연의 이름을 빌렸던 겁니다. 그러자 렌터카 회사는 계약자였던 송지연의 가족이 손해의 절반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송민아 씨를 다시 카페에서 만났어요. 송민아 씨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차 수리비까지 내야 한다고 내용 증명이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천만 원이요. 송민아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형사님? 동생, 수술비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송지연 씨가 물어내야 하는 게 맞았으니까요. 저는 한태민을 생각하며 치가 떨렸습니다.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주마. 집으로 돌아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코끝에서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송민아였습니다. 불길했습니다. 전화를 재빠르게 받았습니다. 형사님, 지연이가 죽었어요. 송민아는 오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명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어떤 위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사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책상 위에 쌓아놓으니 1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안전벨트 안 했네? 라는 육성이 담긴 블랙박스 파일. 급가속이라는 비정상적인 사고 패턴으로 조사된 EDR 데이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살인의 동기가 된 이별 통보 녹음. 좌회전이라는 말로 사전 계획을 의심하게 만든 동영상. 증거인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위한 집 침입 CCTV. 또한 보증금 취득 및 형량 감경 시도 증언까지 모든 걸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기소하겠습니다. 어떤 혐의로요? 살인죄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살인죄. 단순 음주운전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었어요. 큰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어요. 송민아 씨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송지연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복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태민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위아래로 회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무표정이었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사람들이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똑. 제1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 검사였어요. 서류를 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산 송정동에서 동승자 송지연 씨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확인한 후 고의로 급가속하여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송지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어요.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자 변호인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컸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8%로 만취 상태였죠. 변호인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9초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일 뿐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착석하십시오. 차례가 되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말이에요.
재판의 판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전문가 증인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과수 전문가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만났던 그 전문가였어요. 안경을 쓰고 흰색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차량의 EDR 데이터를 분석하셨습니까? 네,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충돌 3초 전에 엑셀레이터를 91.7% 밟아 급가속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 패턴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는 판단력 저하로 인한 늦은 반응이 특징입니다. 브레이크를 늦게 밟거나 핸들 조작이 미숙하거나 이런 식이죠. 전문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정반대예요. 적극적으로 가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성을 보여줍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다. 변호인이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EDR 데이터만으로 운전자의 의도를 100%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EDR은 차량의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운전자의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죠. 그렇다면 만취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8%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수로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호인의 공격에 저 역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더 황당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변호인 측 증인이었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EDR 데이터만으로 운전자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EDR은 차량의 물리적 데이터만 기록합니다. 운전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흔히 발생합니다. 심지어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급발진 사고도 페달 오작동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엑셀을 밟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정신이 멀쩡한 경우인데도 말이에요.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엑셀을 밟는 거죠. 검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럼 왜 3초 동안 계속 엑셀을 밟았습니까? 실수라면 바로 깨닫고 발을 뗐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취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런 실수를 바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초 동안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변호사의 요청으로 경찰청 교통과학연구원에서도 감정서를 제출했는데 결론이 또 달랐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경찰청 교통과학연구원 감정서, 사고로 판단됨. 같은 EDR 데이터를 보고도 전문기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의다. 도로교통공단은 판단 불가하다. 경찰청은 사고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왜 감정 결과가 다릅니까? 국과수 전문가가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EDR 데이터의 전체적인 패턴을 봤고 다른 기관들은 개별 데이터만 봤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듭니까? 개별 데이터만 보면 각각의 행동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엑셀을 밟은 것도 실수일 수 있다.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것도 음주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전문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전체 패턴을 보면 명확한 의도가 보입니다. 어떤 의도 말입니까? 안전벨트 미착용 확인한 후 급가속을 했고 의미 없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착오일까요? 이 순서는 일반적인 사고 패턴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계속 평행선을 달렸어요. 재판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이 계속 출석했어요. 송지연의 친구들, 렌터카 회사 직원, 사고 현장 목격자.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에 대해 증언했어요. 하지만 변호인은 계속 반박했습니다. 안전벨트 안 했네? 라는 말은 단순한 확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럼 왜 사고 직전에 확인했습니까? 우연입니다. 마침 그때 안전벨트가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어쩌면 만취한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가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앞을 보면서 시야가 흔들리면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엑셀을 밟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변호인이 얄미웠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심장이 빠르고 크게 뛰다 못해 심장이 아팠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이 꽉 찼어요.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송민아 씨 옆에 앉았습니다. 송민아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송민아 씨의 손을 잡아줬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3명의 판사가 함께 들어왔어요. 재판장이 가운데 앉았습니다. 좌우에 배석 판사들이 앉았어요. 착석하십시오. 사람들이 다시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어요.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태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 쿵쾅 빠르게 뛰었어요.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하여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안경을 고쳤었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났어요. 따라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송민아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창백해졌어요. 송민아 씨가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방청석 뒤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8%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 한태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단 5년이었습니다. 송지연 씨는 10여 차례의 큰 수술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사망했는데 가족들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눈물을 흘리며 속이 뭉들어졌는데 단 5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송민아 씨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동생아, 미안해. 언니가 지켜주지 못했어.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저는 송민아 씨를 부축했습니다. 송민아 씨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똑.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도 일어섰어요. 저는 판결문 사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걸음 소리를 울렸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는 손에 든 판결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판결문이 구겨졌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사람이 죽었는데 5년?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30분. 형광등이 지잉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블랙박스 음성 파일, EDR 데이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목격자 진술,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참 허무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건너편 건물 창문 몇 개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건 살인이야. 분명히 살인이야. 공식 기록은 음주운전 치사 징역 5년. 하지만 제가 본 것들, 제가 모은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19초 전. 안전벨트 안 했네? 안전벨트를 안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차분하게, 담담하게 확인했습니다. 사고 3초 전. 부웅 엔진 소리. 엑셀 91.7%. 시속 114km로 급가속. 오픈카는 천장이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고 0.5초 전. 무의미한 브레이크. 제동거리가 턱없이 부족한 브레이크. 알리바이용 제동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송지연의 집에 무단 침입. 2번이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무엇을 가져간 걸까요? 증거를 없앤 건 아닐까요? 사실혼 관계 주장. 보증금 8천만 원 취득 시도. 형량 감경 계산. 렌터카 비용 미지급. 피해자 가족에게 2천만 원 부담 전가. 여러분은 정말 이것이 사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300일을 함께한 연인. 부산 여행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여자. 부산 여행 끝나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말을 들은 여자. 울면서 항의했던 여자. 그리고 1시간 후 오픈카에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19초 후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뇌가 손상되고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터졌습니다. 10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조마조마하며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송민아 씨는 매일 동생의 손을 잡고 울었을 겁니다. 지연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송지연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원칙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로서 확신합니다. 송지연 씨는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그날까지 저는 이 사건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그 녹음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벨트 안 했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운전하실 때는 꼭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단 3초의 습관입니다.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기 전에 안전벨트를 먼저 매주세요. 동승자에게도 꼭 확인해 주세요. 안전벨트 했어요? 그 한마디가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